한한령. 이른바 한류 금지령이죠. 무려 8년 동안 우리 K 콘텐츠를 꽁꽁 묶어뒀던 중국의 이 빗장이 드디어 풀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기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K 콘텐츠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쏙쏙 넣어드릴 준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와, 8년. 정말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바로 그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좋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순서가 있겠죠? 먼저 과거로 돌아가서 이 8년간의 족쇄가 대체 뭐였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현세로 와서 왜 갑자기 해빙 모드가 조성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보면서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8년간의 족쇄. 도대체 이 한한령이라는 게 뭐였고 왜 시작된 건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한한령이라는 게 참 재미든 게요. 이게 무슨 공식적인 법이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서 하나 없이 알아서들 해라 식의 비공식적인 지침이었던 거죠. 근데 그 파급력은요? 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K-팝 드라마는 물론이고 관광객, 화장품까지 그냥 한국이랑 관련된 건 싹 다 막아버리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 흥미롭습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서구 문화를 막는 일종의 백신처럼 한류를 슬쩍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별에서 온 그대. 이런 작품들이 터지면서 한류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중국 당국이 슬슬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6 바로 사드 배치가 결정적인 트리거, 방아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사실 그 물밑에는 훨씬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바로 문화 안보, 즉 자국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중국의 오랜 정책이요. 한류의 인기가 이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순간 사드를 핑계로 칼을 빼든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KD 미래정략연구소 추산을 보니까 이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입은 피해액이 자그마치 22조 원이라고 합니다. 22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해빙의 신호. 왜 8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 꽁꽁 얼었던 분위기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변화의 바람은 크게 세 군데서 불어오고 있어요. 첫째는 지정학적인 전략. 곧 있을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국제 행사를 앞두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이랑 관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둘째는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중국 경제가 요즘 좀 안 좋잖아요?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외국 자본이랑 소비가 절실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외교적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기회와 도전 사이,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기회의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는 이 시장, 2023년 기준으로 규모가 약 450조 원이래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예상의 거의 70%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텐츠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대와 현실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와,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거다. 이런 장밋빛 기대를 하죠. 특히 K-팝은 대체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냉정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이 열려도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왜냐? 선별적으로만 열어줄 거고 중국 현지 콘텐츠는 이미 너무 막강해졌고 여전히 깐깐한 검열과 불법 유통이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K 콘텐츠가 넘어야 할 산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지의 강자들. 우리가 없는 8년 동안 중국 콘텐츠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젠 무시할 수가 없어요. 둘째, 창의성의 발목을 잡는 만리방아벽. 엄격한 검열은 그대로일 겁니다. 셋째, 수익을 다 갉아먹는 불법 복제 문제. 수억 명이 그냥 공짜로 보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넷째, 선별적 개방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콕 집어서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국이 기회의 시장인 건 맞다. 하지만 트샤한 만큼 수익을 거두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한령이 풀리던 말던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자, 결국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 열린다면 우리 K 콘텐츠는 그냥 가구 배치만 좀 바뀐 방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예 집 자체가 통째로 바뀐 완전히 새로운 집을 마주하게 될까요? 확실한 건 8년 전의 그 중국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정말 힘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귀에 유익한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